그 식물 생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를 하는데, 나는 그 교육받은 대로 그 번식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화 수분이라는 건데, 수분이라고 하는 말은 받을 숫자, 꽃가루 분자, 꽃가루를 주고받는 것에 의해서 번식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식물의 50% 이상이 되는 자화 수분 식물입니다. 자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무에 자기가 암꽃과 수꽃을 같이 피워서 교배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자화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타화 수분이 있는데, 그 타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릅니다. 은행나무처럼 순나무는 남자 역할만 하고, 그 다음에 암나무는 암꽃을 피워서 순나무의 기를 받아서 열매가 맺히는 타화 수분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 무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화과처럼 꽃가루를 주고받아서 교배를 하기 전에 먼저 열매가 열립니다. 무화과는 화분 교배를 꽃이 피기 전에 이미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이제 꽃처럼 피는 것이 완전히 익어서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무화수분, 이 세 가지로, 그 외에도 특이 언종이 있지만은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무는 북한산 자두입니다. 북한산 자두인데 이것도 자화 수분입니다.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 다 피워서 서로 교배를 하는데, 이렇게 교배가 된 것은 열매가 열리고, 교배가 안 된 것은 이렇게 열매가 떨어지게 됩니다. 금년에 너무 가물어서 화분 교배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이것은 북한 자두입니다. 아주 추운 지방에서 되는 그런 자두를 말합니다. 이 밤나무도, 이건 밤나무인데, 이 밤나무도 수꽃과 암꽃이 한 군데 핍니다. 먼저 수꽃이 만발을 해서 그 꽃 향기가 나지요. 그리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한두 개가 암꽃이 피어서 화분 교배를 이루어 가지고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밤을 따먹게 되는 겁니다. 호두는 이상하게도 열매가 맺힌 다음에 교배가 돼서, 교배가 된 호두는 떨어지지 않고, 또 교배가 안 된 꽃은 열매가 맺혔다가도 떨어져서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조심하세요. 천천히. 이게 호두나무인데, 이게 호두가 여기 열렸습니다. 이렇게 열린 거 보이죠? 열렸는데 화분 교배가 된 거는 이것이 호두가 자라는데, 교배가 안 된 것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여기 땅에도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건 화분 교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고, 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추도 꽃이 피어서 화분 교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요 감나무는, 요거는 이제 단감나무인데, 단감나무는 이렇게 잎이 노랗습니다. 이거는 요것도 자화수분인데, 암꽃과 수꽃이 같이 피어서 서로 교배를 해서 감이 달리게 되고, 화분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앵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두가 아니라 개염이라고 하는 건데, 개암. 예, 우리 장봉말로는 개염이라고 그러고 원래는 표준어로는 개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먼저 수꽃이 봄에 일찍 순이 나기 전에 핍니다. 그래서 암꽃과 수꽃이 교배를 하게 되면은 열매가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데, 금년에는 꽃 필 때 몹시 가물어서 그런지 열린 것이 보이질 않는데 아직 안 보입니다. 요거는 별초 꽃이고요. 요건 작약입니다. 작약 두 개. 이거 이렇게. 이 도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라지도 자화 수분이 돼서 암꽃과 수컷이 같이 펴가지고 화분 교배가 된 씨는 나고, 교배가 안 된 씨는 그냥 사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요거는 블루베리고요. 그 타화 수분으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두 번째로 얘기한 타화 수분은 이 키위 나무는 여기다가 여자 나무를 두 개 심고 가운데다 남자 나무를 심었는데, 두 개는 죽어서 없어지고 요거 하나만 지금 살아있는데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건 마고, 감나무도 요것이 자화 수분이고, 이 산동백, 우리가 옛날 얘기책을 보면은 할머니께서 외출하려고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다 그랬는데, 그 동백기름이 남해안에 있는 동백나무의 기름이 아니고 이 산동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에 열매가 안 맺혔는데, 이 열매가 까맣게 열리면은 그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서 머릿기름으로 썼던 겁니다. 요건 수국나무고요. 수국은 이게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벼슬한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 이 수국 꽃무늬 도포를 입었던 것이 뭐냐면, 벼슬을 오래 하고 싶고, 이건 이제 꽃이 얼마 있으면 피는데, 피면은 이것이 겨울에 눈이 와서 잎이 떨어질 때까지 펴 있는데, 처음에는 녹색 꽃을 펴가지고 남색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붉은색이 되어서 그래서 지게 되는데, 그 붉은색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영화를 뜻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벼슬을 한 사람들이 이 수국꽃을 좋아했던 겁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 다니는 외국분이 이 꽃씨를 미국서 갖다가 줘서 심었는데, 너무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오히려 골치고요. 이건 램스 이어라고 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우리나라에 이것이 많이 퍼져가지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다시 개명을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앵두나무인데 금년에 너무 가물어서 꽃필 때 앵두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보리수는 상당히 조그만데, 이건 이제 왕보리수라고 그래서 이것도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저쪽에 가면 조금 더 큰 거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모가나무인데 너무 이게 수세가 강해가지고 잘랐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열었어요. 이 모가 열렸더랬는데, 이게 간에 좋다고 하는 헛개나무인데 열매가 드문드문 열렸습니다. 이게 가을에 이건 꽃사과라고, 사과가 이렇게 열리는 거 그냥 구경만 하는 거고, 이것도 먹는 낀
예, 액기스도 담고 술에 담가서 먹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우리는 술 그런 걸 안 먹으니까 하는데 이게 꽃사과라고 이게 나무가 몇 개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피었습니다. 요건 이제 추나물이고 요거는 더덕이고 천천히 아버지. 더덕 이 그 다 도라지 과인데 도라지, 더덕, 자한대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사람한테 좋다고 그럽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한대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산에서 캐다가 집에서 많이 먹었고 우리 할머니가 도라지 캐러 가시면 산에서 도라지만 캐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한대도 캐와서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이 자한대는 도라지, 더덕 이 세 가지가 사람한테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식용으로도 많이 재배를 해서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서 많이 그걸 사다가 먹는데 그거까지요 상당히 비쌉니다. 다른 것보다. 이건 취나물이고